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경우 좌석 기준 50%까지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엔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평화교육기관인 비폭력 평화물결이 지구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WCC 제11차 총회 한국 동행 모임이 최근 서울 경동교회에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향하여를 주제로 5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가 지난 26일부터 전국을 돌며 노회 임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회기 총회 사업과 정책들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를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예배에 참석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7일 주일 예배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만 대면 예배를 드릴 경우 인원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좌석 기준 50%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소모임과 성가대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지만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모임을 하더라도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 수도권의 경우 10명, 비수도권의 경우 1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한교총은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개편 시에는 소모임 규제 해제와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명을 내고 방역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회가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한국교회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현장에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넓히고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교재나 교구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평화교육기관인 비폭력 평화물결이 지구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보드게임 토킹어스. 이름 그대로 지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임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로 나눠져 있는 게임판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말을 튕겨 말이 위치하는 영역의 카드를 뽑아 지시하는 내용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땅과 관련 있는 물건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눠요. 보드게임 토킹어스는 40년 환경 문제를 다뤄온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평화교육 전문단체 비폭력 평화물결이 공동 제작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를 일상에서 이야기하고 대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질문 카드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들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모두가 대답할 수 있는 가벼운 자연과 생태에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방식이어서 전 연령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영역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운데 지구 비타민 구역에서는 지구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놀이를 계속 해보게 되면서 자연이 나랑 이렇게 가까운 거구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좀 내 삶과 가깝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 게임은 학교나 청소년 기관, 교회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재미와 함께 배움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선택의 폭이 적었는데 이러한 교구가 나왔다는 것 굉장히 반가워서 토킹어스는 플라스틱을 배제하고 설탕을 만들고 남은 사탕수수를 이용한 사탕수수 용지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제작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WCC 제11차 총회 한국 동행 모임이 최근 서울 경동교회에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향하여를 주제로 5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WCC 제11차 총회 한국 동행 모임은 지난 2013년 WCC 10차 부산 총회 이후 9년 만에 열리는 11차 독일 루스루의 총회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입니다. WCC 제11차 총회 준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CC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며 오는 31일 서울 한신교회에서 준비위 출범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 연합회가 오늘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이스라엘 정부에 항의하는 서한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교회협을 비롯한 세 단체들은 팔레스타인의 인권, 여성, 농민단체 등 6개 시민단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외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정의 구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헌신했다며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은 인권과 정의의 보편적 가치를 말살하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지난 26일부터 전국을 돌며 노회 임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회기 총회 사업과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26일부터 전국 노회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새 회기부터 진행될 총회 정책과 사업, 그리고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 등을 전국 노회 임원들과 총회 대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화가 단절되고 업무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도 간담회를 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총회와 노회, 모든 목사님들과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더 나아가서 한국 교계에서 으뜸가겠다는 백석총회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백석총회는 내년 1월 신년 할애식에 이어 2월에는 영성대회, 6월에는 전국노회 체육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2023년 9월 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약 23개월가량 준비를 해서 아마 굉장한 백석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백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그리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간담회는 26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13개 교회에서 진행하면서 전국 노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총회 정책을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기독교 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최근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 위크스 대표는 고통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거룩한 이 일을 열심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미국 사마리안 퍼스의 한국 지사로 미국 본부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가정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회복적 정의연구소 이형우 소장은 모든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누가 잘못했는가 가해자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처받은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회복적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CBS TV가 4년 연속 종교방송 사업자 중 시청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CBS TV가 1위를 차지했고 CTS와 불교방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00여 개 TV 채널을 대상으로 해마다 시청 점유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은 청명한데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교인이 감소하여 지난 한 해에만 주요 6개의 교단의 교인 4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개신교인 감소 180만 명 중 한 해 최고폭입니다. 이 감소세는 한국교회가 팬데믹 속에서 보인 교회 안팎의 미숙한 대응과 대처에 주로 기인합니다. 온 인류를 덮친 팬데믹은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자성하고 교회의 본질에 천착하여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를 순응하지 못하고 코로나가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거나 위드 코로나가 되면 한국교회는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소형 교회들은 현재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고 일부 목회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중직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교회는 왜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형 교회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이기에 누릴 수 있는 공동체성을 가지지 않았던 중소교회의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 덕에 훨씬 좋아 보이는 예배, 즉 세련되고 의미 있고 게다가 짧은 예배를 제공하는 대형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고, 특별히 이런저런 한국교회의 고질적 문제를 가진 교회를 다니던 교인들은 외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별다른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대형 교회로 이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인 수와 헌금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은 교계에 알려진 비밀입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중소형 교회들의 위기는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기관으로 퇴양한 한국교회의 어쩔 수 없는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에서 긍정적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입니다.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주중에 오프라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만나며 공동체를 이어나가고 있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이탈이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이번 팬데믹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은 교인들이 이런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를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적절한 전도로 인한 회심의 열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위기 상황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할 소망과 대안적 삶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자연스러운 전도와 회심의 열매를 얻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2021년,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2022년, 교회를 떠나는 자들로 인한 교인의 수적 감소와 편리한 종교 생활을 위한 교회 이동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가을의 청명한 하늘처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고 참된 회심을 추구하며 대안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목회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CBS 노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YMCA가 후원의 밤 행사를 대신해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 행사 기부한데이를 열었습니다. 지역 교계단체들은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기를 맞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대전 YMCA가 청소년을 위한 기부 행사 기부한데이를 열었습니다. 대전 YMCA는 매년 진행해온 후원의 밤 행사 대신 코로나로 도전의 기회를 상실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YMCA는 꿈꾸는 젊은이, 우리 청소년들을 늘 응원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전 YMCA와 함께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YMCA는 2017년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 장학회를 설립하고 해마다 3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는 133회 1차 정기회를 열고 풍암 양림교회 양본용 목사를 신임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생각은 깊게, 마음은 넓게, 행동은 바르게 하여 법을 존중하면서 상시 통하는 노회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는 제6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유원식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또 새해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가 신임 김복철 총회장의 이취임 예배를 가졌습니다. 임기 동안에는 형제 교단들하고 같이 통합하는 데 우선적으로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가 표처럼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함께 나누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 말씀 아래 초대교회로 환원하자는 환원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산 지경교회가 제1회 30만 송이 국화 전시회와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열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와 바자회는 1000점이 넘는 국화 분재와 화분, 그리고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판매하며 판매 수익금은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해 쓰여집니다. 한편 군산 지경교회는 매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경 큰들 축제를 개최하는 등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도와 충청도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